그 다음에 21번 도면의 지시선 후에 46 파이 20이라고 기입되어 있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이 하면은 직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직경이 20mm. 그럼 이것이 직경 치수고 요거는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경 20mm짜리가 46개가 쭉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22번 물체를 중심에서 반위로 절단해서 반위로 절단한 거 전단면도 또는 온단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중심에서 반위로 딱. 기타 여기 단면도의 종류가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23번 주조품을 나타내는 재료의 기호로 옳은 것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SNCM 할 때 S가 강을 나타낸다. 그렇죠? 강. 그러면 주조품 같은 경우는 C로 나타냅니다. C. 그래서 우리가 GC250이니 GC350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요 C가 바로 주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가 들어가면 요거는 회주철을 말합니다. 그레이 해갖고 회주철. C는 주철, 회주철이고 뒤에 요 수치는 강도값입니다. P 같은 경우는 판재고 T는 관 같은 거. 그 다음에 F는 단강입니다. 단강. 단조로 만든 거를. 자, 24번 여기에 있네요. 지금 SF340A에서 SF는 F니까 단조한 S는 강이죠. 그러면 탄소광 단강품이죠. 탄소광 단강품. 25번 구멍의 치수가 50하고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위의 치수를 말하는 거, 요거는 아래 치수를 말하면 그러면 아래 치수는 50.0이고 50.000에서 50.020까지를 말하는 거죠. 치수가. 그리고 이게 구멍이고 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습니까? 축은 50에서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그러면 50보다 다 작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가장 작을 때는 49.950이고 그리고 49.97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이 아무리 커도 구멍보다 더 작지요. 구멍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멍보다 축이 작으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헐거워진 상태죠. 왜 그러냐면 치수 여유가 있으니까 0.025만큼 여유가 있으니까는 축이 헐겁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이 끼워 맞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억지 끼워 맞춤이 있고 중간 끼워. 억지 끼워 맞춤은 축이 항상 클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이 이거하고 바뀌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축치수고 이게 구멍치수라고. 그러면 구멍보다 항상 축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억지 끼워 맞춤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은 이거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헐거움, 어떤 때는 억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6번 중심선, 피치선을 표시하는 중심선 같은 경우는 1.3선이죠. 가는 1.3선, 피치선, 기준선 같은 거. 27번 KSA0005 제도 통칙에서 문장의 기록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문체는 구어체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간결한 요지에서도 가능하면 항목별로 적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록 방법은 우측에서부터 하고 좌측에서부터 해야죠. 왼쪽서부터. 여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기록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28번 전공 문제입니다. 제강 전처리로 혼선차를 돌 수 있다. 정액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요 고로 공장에서 요 혼선차 토페도카를 통해서 제강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체 중앙부에 노구가 있다. 지금 입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갖고서는 기차 레일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전 장치, 이게 이제 회전 장치가 있어요. 양쪽에 회전 장치가 있어 갖고 요거는 기차 레일이고요. 여기에 바퀴가 있고 이렇게 회전 장치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경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위에가 노구가 돼요. 그러면 고로에서 처음에 용광로에서 샘물 나올 때 고로에서 요걸 이렇게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싣고 가서 그 다음에 제강 공장으로 가서 이거를 이렇게 회전시켜 갖고 옆에 있는 레이들이다 이쪽이나 또는 전로에다 이렇게 장입을 해준다. 가운데에 노구가 있고 그리고 제강 공장 가서 이거를 공급을 할 때 그때 이렇게 경동을 하는 거지. 이 각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벽은 점토질 연화나 고알루미나질. 이것도 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성분의 변화는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0.3에서 0.5로 상승한다? 상승하는 건 없습니다. 탄소 성분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이 안에서는. 오히려 줄면 줄었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탄소 성분이 증가하려면 탄소 성분이 있는 가탄제를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투입을 않고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줄을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 중에 있는 그 탄소가 O하고 반응해 갖고서는 CO나 CO 가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탄소가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지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조제제 하면 슬래그를 만드는 겁니다. 슬래그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조제제 하면 슬래그 형성. 슬래그 또는 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강제, 슬래그 형성하는 거. 슬래그 형성하는 거는 보통 CaO가 많이 쓰죠. 생석해본 요 CaO를 이거를 산소하고 같이 불어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실현하는 제거방법. 이걸 보고 LDAC법 또는 OLP법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LDLC. 요거 OLP. 그래서 우리가 전로에서 용광이 있으면 여기에 렌스에서 고압의 산소가 나오거든요. 산소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다가 같이 요 CaO 분말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같이 뿌려줘 갖고서는 빠르게 요후에 슬래그를 형성시키는 거다. 그래서 염기성 슬래그를 형성시켜서 탈인과 탈항이 잘 되게끔 해주는 거다. 30번 연속 주조에서 주조를 처음 시작할 때 주형이 밑을 막아. 제가 뭐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주형 틀이 있으면 주형은 재질이 구리로 돼 있죠. 구리로 돼 있는 틀에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구멍 뚫린 상태에서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지게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용광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용광 밑으로 주르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를 처음에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아주는 걸 보고 더미바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냉각이 되면 표면서부터 이렇게 굳거든요. 그럼 이때 점점점 굳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쭉 잡아 뺍니다. 그러면 쭉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보고 연속 주조. 이게 이제 더미바다. 밑에를 막고 있는 거. 31번 전로 제강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성분을 조절하기 위한 부원료 등의 조절이 필요하다. 성분 조절을 하려면 당연히 부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각종 부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탈산할 때 필요한 탈산 재료도 있고 또는 아까 석회석 같은 것도 그것도 다 부원료. 그 다음에 장액 주원료인 고철을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로화에 해당돼요. 고철이 무한재로 사용되면 이거는 전기로고 전로는 안 그렇습니다. 전로는 요 액체 금속이 여기가 액체 용광이 있기 때문에 액체가 주원료입니다. 즉 용선이 주원료죠. 용선. 고로에서 처음 나온 고온의 용선 보통 한 130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400에서 1500도 상태의 액체 상태의 금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고철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전로는 별도의 가열 장치가 없습니다. 가열 장치 없이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전로 위에서 렌스에서 고압의 산소가 나온다겠죠. 이때 요 산소가 요 용광 중에 있는 불순물들 C나 SI나 뭐 P나 MN 이런 거하고 반응을 하면서 이거하고 반응하면서 이때 전부 다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에 의한 발열 반응이 돼요. 이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여기다 고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철은 보통 전로 제강에서 30% 이내입니다.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30% 이내로. 그래서 제강에서 전로의 주원료는 용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로의 주원료는 고철이 이렇게 됩니다. 전기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가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국봉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철만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 액체 상태의 금속 없어도 됩니다. 전기로는. 근데 전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그게 있네요. 이런 것 등에 의해서 화학 반응에서 열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은 전기로의 특징이다. 32번 산화정년을 마친 용광을 제조할 때 응고시 탈산재로 사용하는 산화정년은 아까 여기에 이런 것 등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로에서 이렇게 산소를 불어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런 작업이 산화정년이다. 그죠? 그래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산화 반응에 의해서 정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정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나면 용광 중에 산소가 이런 거하고 반응 안 하고 남은 산소가 잔뜩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탈산제입니다. 그래서 탈산제를 사용하는 거는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SN은 아니에요. 그래서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또는 CaC2 같은 거 또는 칼슘 실리콘 같은 거 이런 것 등이 사용한다. 또는 페로 실리콘, 망간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것 등이 바로 전부 다 탈산제를 쓰는 합금철이다. 33번 산화제를 강육 중에 첨가 또는 취입하면 강육 중에서 다음 중 가장 늦게 제거된다. 전기로 해서 가장 먼저 되는 거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그래서 여기 순서가 있거든요. 실리콘, 망간, 크롬, 인하고 그 다음에 탄소가 가장 늦게 제거돼요. 이런 것들은 초기에 먼저 다 제거되고 탄소가 가장 늦게까지 남는다. 이게 산소와의 친화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등의 산소와의 친화력이 탄소보다 커서 그래요. 34번 아크식 전기로의 주업순도. 전기로는 고철을 장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고철을 용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장입, 용해, 그 다음에 산화가 있습니다. 산화를 해서 이런 것 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환원기로 들어갑니다. 산화, 환원. 그러면 산화, 환원 요게 되겠네요. 이때 이런 문제가 있죠. 산화기에서는 탈인, 탈탄이 주목적이고
환원기에서는 탈황과 탈산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죠. 35번. LD전로의 논해 반응 중 저질소 강을 제조하기 위한 관리 항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질소가 적은 강을 제조하려는 거죠. 그러면 질소는 대부분 공기 중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용선 배합비를 올린다. 용선 배합비를 올리면 용선 배합비가 아까 우리가 전로에서 고철을 한 30%까지 쓰인다 했거든요. 그러면 고철을 장애받아 보면 고철 중에는 이렇게 공기 같은 것이 즉 수증기나 그런 게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질소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철 배합비를 줄이고 용선을 많이 넣는 거죠. 액체를 아예. 그다음에 탈탄 속도를 높이고 종점 탄소를 가능한 높게 칠한다. 이때 우리가 아까 산화기에서 탈질도 됩니다. 탈질, 질소가 제거. 그래서 탈탄하고 같이 돼요. 탈탄하고. 그러면 이것도 맞아요. 2번도. 그 다음에 용선 중에 티타늄 함유율을 높이고 용선 중에 질소를 낮춘다. 이건 맞죠. 티타늄 같은 경우 있으면 TiN으로 해서 제거됩니다. 티타늄하고 N하고 이렇게 반응이 돼요. 그래서 제거돼요. 그 다음에 4번. 칠연 발기 노안으로 가능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그러면 공기 중에는 전부 다 질소가 거의 80%가량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4번이 틀렸죠. 36번. 비열이 0.2인 물질을 100g을 25도. 자, 이렇게 열량은 비열 곱하기 무게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량이 구해져요. 그럼 비열에다가 무게 그리고 온도차는 225에서 25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는 12kcal 이렇게 나온다. 자, 전기로의 산화기 정년자에서 아까 앞에서 이거 있었죠. 그래서 실리콘이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망간, 크롬, 인, 탄소 이렇게 가는 거죠. 38번. 전로 설비에서 출강구의 형상을 경사형과 원통형으로 나눌 때 경사형 출강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출강구가 경사지게 돼 있는 거고 또 원통형 그냥 반듯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원통형에 비해 슬래그 유입이 많다? 아니면 오히려 그냥 반듯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용광이 출강할 때 자, 출강할 때 용광이 요 밑에 있고 슬래그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슬래그가 이렇게 위에서 잡혀 있죠. 그냥 반드시 있으면 밑에 용광이 있고 위에 슬래그가 그냥 그대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용광만 가고 위에 있는 슬래그는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염기성 전로 및 산성 전로 제강법의 특징으로서 틀린 것은 자, 염기성이냐 산성이냐는 뭘로 구분하냐면 내화물을 갖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로 여기 있는 내화 벽돌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SiO2 계열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산성이고 예를 들어서 MgO 계열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질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산성이 되고 염기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때 여기에 용광이 들어가고 위에 슬래그가 형성될 때 이때 슬래그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산성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슬래그도 가급적이면 산성이 많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산성이면 반응을 안 하죠. 만약 이 내벽돌은 염기성인데 염기성 MgO로 만들었는데 슬래그가 SiO2가 많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MgO하고 SiO2하고 반응을 합니다. 산성하고 염기성하고. 그래서 내화물이 염기성이면은 그 슬래그도 염기성이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염기성 전로는 황의 제거가 거의 되지 않는다. 이거는 바뀌었습니다. 산성은 탈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탈인 탈황의 조건에 보면 염기도가 높아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염기도가 높다는 얘기는 슬래그의 염기도가 높아야 돼요. 염기도가 높으려면 뭐가 많아야 되냐면 CaO 성분이 많아야 됩니다. CaO. SiO2는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염기성 전로에서 황의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산성 염기성의 구분은 전로 내장 연화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전로에서 아까 탈인 탈황이 잘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염기성 전로 내장 연화로는 마그네시아가 MgO입니다. MgO고 돌로마이트는 MgO와 CaO가 같이 있는 겁니다. MgO와 CaO. 40번. 저치전로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좀 틀린 것은 극저탄소까지 탈탄이 가능하다. 저치전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LD전로는 우회 렌스에서 이렇게 산소를 불어넣는 거는데 저치전로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렌스가 없어요. 렌스가 없고 그러면 산소를 어디서 불어넣냐? 산소를 아래에서 불어넣습니다. 아래에서 여기서 산소를 불어넣어요. O2를. 그래서 이렇게 탈탄을 시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용광이 교반도 잘 되고 그리고 반응 효율도 좋아갖고서는 탈탄이 우리 그 일반 LD전로 상치전로보다 그거보다 더 잘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반응하는 거죠. 직접 반응하기 때문에 뭐 탈인 탈황이 양호하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교반이 강하고, 이게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교반이 강하고 온도 성분이 균질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철의 산화 손실이 많고 강종 산소 비율은 없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산화 손실은 좀 적고, 그리고 반응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강종 산소 비율도 적은 거예요.